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이든의 목소리 채널의 제이든입니다. 네,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잔잔한 파도에 빠지다 라는 소설을 계속해서 읽어드릴 텐데요. 이번 주엔 저번 주 말씀드렸던 기리노 주타라는 인물의 학창시절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한 장 한 장 읽다 보니까 제가 학교를 다녔을 때 느꼈던 감정들이라든지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도 한 장 한 장 따뜻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바싹 마른 풀사이드가 이글거리는 햇볕에 뜨겁게 달아오른다. 하늘에는 정라눈이 되려다만 뭉게구름이 한 조각 떠있다. 하지를 막 지나 그야말로 지금이 절정이라는 듯 태양이 내리쬐고 있다. 오미야 나스카는 25m 풀에 출발대에 섰다. 시야 끝에서 풀의 수면이 흔들거렸다. 그 안에 펼쳐지는 파란 하늘보다도 새파란 바다. 이 동네에 이사 온 지 1년이 조금 지났지만 지금 보이는 이 풍경이 가장 마음에 든다. 현청 소재지에서 전철로 2시간, 산에서 시작되어 약간의 평지를 끼고 바다로 뻗어나간 작은 마을. 항구를 중심으로 상점이 들어져 있고 산맥에는 오래된 주택가가 계단식으로 이어진다. 나스카가 다니는 중학교는 산에서 툭 튀어나온 위치에 있어서 풀사이드의 서면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크게 심호흡을 하고 출발대의 끝에 손을 걸쳤다. 풀사이드에 놓인 페이스클록이라는 60초 주기의 커다란 시계에 눈길을 한번 준 뒤 그대로 풀로 뛰어들었다. 나스카가 수영을 시작한 건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다. 수영을 하려고 마음먹었던 순간을 어렴풋이 기억한다. 하계 올림픽이 열린 해 어느 밤이었다. 나스카는 여자 200m 평영 결승 경기를 보고 있었다. 멍하니 텔레비전 중계를 보다가 이것만 끝나면 자야지 하고 작게 하품을 했다. 풀사이드에 선수들이 입장하고 아나운서가 흥분한 목소리로 일본 선수의 이름을 호명했다. 나스카는 어리둥절했다. 그 선수가 외국 선수에 비해 체격이 무척 작았기 때문이다. 다부진 몸매의 다른 선수들과는 인상이 전혀 다른 가녀린 사람이었다. 그 선수는 카메라를 향해 꾸벅 인사를 하더니 미소를 지어 보였다. 선수들이 나란히 출발대에 올랐다. 한 곳만 머리 높이가 쑥 들어가 있었다. 나스카는 생각했다. 저 선수만 혼자 늦게 들어오면 어쩌지?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은 기우였다. 출발을 알리는 부조가 울림과 동시에 선수들이 뛰어들었다. 몸을 쭉 편 채 나아가던 선수들이 잠시 뒤 팔로 물을 가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접전이었지만 점차 한 선수가 앞서 나갔다. 그 일본 선수였다. 그녀는 물속을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50m 풀을 왕복하면서 두 번째로 빠른 선수보다 머리 하나 정도 앞서 나갔다. 물을 가르는 동작 하나하나에 온 힘을 쏟아붓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나스카는 쓸데없는 낭비가 전혀 없는 그 동작에 감동했다.
50m만을 남기고 있을 때 나스카는 자기도 모르게 가라! 하고 소리쳤다. 텔레비전에서 들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녀는 마지막 한 팔을 힘차게 내저은 뒤 몸을 쭉 펴고 꼬리냈다. 장래의 함성이 폭발했다. 금메달이었다. 수면 위로 얼굴을 내민 그녀가 거대한 전광판을 바라보더니 주먹을 쥐고 승리의 포즈를 취했다. 그녀는 물에서 올라와 타월로 몸을 대충 닦고는 코치가 건네주는 국기를 움켜쥐었다. 그리고 국기를 양손으로 번쩍 들어 등에 두르고 기쁨을 표출하며 빙글빙글 돌았다. 그때마다 깃발이 펄럭였다. 몸에 휘감기는 물살처럼 깃발이 몸 주위에서 나부꼈다. 나스카도 텔레비전 앞에서 방방 뛰었다. 나스카는 이미 그 안에 푹 빠져 있었다. 투명한 국기를 몸에 두르고 가상의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녀와 함께 기뻐하고 헤엄치고 있었다. 다음 날 나스카는 엄마에게 수영을 배우고 싶다고 졸랐다. 그렇게 수영을 시작한 후 7년, 나스카는 중학교 3학년이 되었다. 나스카는 물속에서 의식을 집중했다. 손끝, 다리의 각도, 머리를 드는 타이밍, 호흡하는 양, 모든 것을 몸으로 느끼면서 25m 풀을 평형으로 왕복하며 200m를 완주했다. 손끝이 벽면을 터치함과 동시에 페이스 클록을 확인했다. 2분 34초. 나쁘지 않았다.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수영장의 염소 냄새에 바다 내음이 섞여서 밀려왔다. 무심코 얼굴을 찌푸렸다. 이 냄새는 아직도 익숙해지지 않는다. 이 동네에 온 건 작년 4월 중학교 2학년 때였다. 은행에서 근무하는 아버지가 근처에 있는 시로 부임한 것이다. 아버지는 소위 전근족이었다. 사다리를 밟고 물에 올라와 풀사이드를 걸었다. 나스카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오늘은 수영부의 활동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개인 연습이었다. 나스카의 뇌리에는 언제나 그 올림픽 선수가 수영하는 모습이 있다. 그때의 그녀처럼 헤엄치고 싶다. 다시 출발대에 섰다. 페이스 클록이 0을 가리킴과 동시에 부드럽게 선을 그리며 풀로 뛰어들었다. 나스카는 같은 연습을 반복한다. 더 잘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물을 가른다. 이 모든 동작이 쌓여서 25m가 된다. 25m 풀을 왕복하며 200m를 헤엄친다. 200m를 반복하면 그 다음은 어디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의문과 기대와 불안,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인다. 그러나 물살을 가름과 동시에 온몸의 의식이 집중돼 감정을 살필 여유도 사라진다. 그저 헤엄칠 뿐이다. 몇 번이든 끝없이. 벽돌 담장 위에 삼색 고양이가 잠들어 있다. 편안해 보이는 모습에 나스카의 얼굴에도 웃음이 번졌다. 아침 등굣길, 나스카의 집에서 학교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다. 좁은 길과 계단을 따라 언덕 위에 있는 학교로 향한다. 함석 지붕을 올린 집, 돌담으로 구분된 밭, 셔터가 내려진 상점. 이미 태양이 떠올라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데도 주인은 마치 그런 건 내 알 바 아니라며 토라져 잠든 아이처럼 조용하다. 머리 위로 그림자가 졌다. 손으로 태양을 가리며 하늘을 올려다 보니 솔개 한 마리가 유유히 날고 있었다. 삐오로 하는 울음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지다 여운을 남기곤 사라졌다. 바다와
잘 어우러지는 소리다. 나스카! 으악! 누군가 뒤에서 끌어안았다. 돌아보니 아키오가 서 있었다. 아, 깜짝 놀랐잖아. 나스 뒤에는 아키가 따라간다. 그런 법이니까. 나스카의 나스는 여름, 아키오의 아키는 가을을 의미한다. 또 그 소리. 나스의 뒤에는 아키가 따라간다. 이게 아키오의 말버릇이었다. 나스카가 지긋지긋하다는 듯 몸을 부르르 떨자 아키오는 우헤헤 하고 웃으며 한 발짝 물러나는 신용을 했다. 세키 아키오는 나스카와 가장 친한 같은 반 친구다. 나스카가 이사 왔을 때 맨 처음 말을 걸어준 사람이 아키오였다. 집이 가까워서 가끔 이렇게 등굣길에 만나곤 한다. 오늘도 아키오는 발랄했다. 언덕을 달려가다 괜히 빙글빙글 도는 바람에 등에 메고 있던 파란색 책가방이 요란하게 흔들렸다. 나스카는 가끔 아키오가 신기했다. 친구가 많은 아키오가 어째서 나스카를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지 알 수 없었다. 아키오가 휙 돌아봤다. 나스카의 시선에 고개를 갸웃거렸다. 나스카, 날 왜 그렇게 봐? 혹시 나한테 마음이라도 있는 거야? 아니거든? 나스카는 즉시 되받아쳤다. 그런 게 아니다. 아키오가 재미없긴 이라며 입을 삐죽였다. 끊임없이 변하는 표정이 볼 때마다 놀랐다. 맞다. 아키오가 뭔가 생각난 듯 목소리를 높였다. 오늘 전학생이 오네. 와, 정말? 무심코 목소리가 커졌다. 나스카는 자기가 전학을 간 적은 있어도 전학생을 맞이해 본 적은 거의 없었다. 여름 전에 이사하는 건 드문 일인데. 나스카의 경우 은행에서 일하는 아버지의 부임이 3월과 9월에 정해져 항상 그 시기에 전학을 다녔다. 아키오는 빠르게 말을 이었다. 응, 그것도 도쿄에서. 그리고 남자애래. 그 전학생이랑 슈퍼에서 만난 애가 있었는데 엄청 멋있었대. 역시 도쿄 사람은 다른가 봐. 황홀한 표정이었다. 아키오는 도쿄를 몹시 동경하는 모양이다. 도쿄 출신인 나스카는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었다. 너무 기대하는 거 아니야? 도쿄 사람이라면 넘쳐날 정도로 많은데. 그렇지 않아. 나스카만 해도 귀엽잖아. 나스카가 질렸다는 듯 빠르게 걷자 아키오가 금세 쫓아왔다. 아스팔트를 달리는 두 사람의 소리가 타박타박 울려 퍼졌다. 조례 5분 전, 나스카와 아키오가 교실에 도착했다. 반 친구들이 왠지 평소보다 들떠 보였다. 전학생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아이인지, 왜 이사를 왔는지. 전학생이 오면 교실이 이런 분위기가 되는구나. 전학생을 받아들이는 입장이 되어본 건 처음이라 모든 게 새로웠다. 나스카에게 전학이란 거스를 수 없는 일이었다. 늘 온화한 미소와 함께 집에 돌아오는 아빠가 현관문을 열어 체념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 그게 신호였다. 이사갈 집의 주소를 듣고 그 먼 거리에 새삼 놀란다. 나스카는 포기할 수밖에 없고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한다. 우울한 기억이 되살아난다. 이미 달관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두운 감정이 피어오른다. 잔뜩 부산스러운 교실 분위기에 예민해진다. 나스카는 창가 쪽에 있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아침의 신선한 공기가 열린 창을 통해 서서히 흘러들어왔다. 산기슭을 따라 이어지는 주택가와 그 너머의 바다가 하얗고 파랗게 펼쳐졌다. 마을의 풍경은 언제나 아름답다. 이 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면 교실의 소란스러움도
조금은 희미해지는 기분이 든다. 선생님 오신다. 뒷문 쪽에서 누군가가 소리쳤다. 담임인 요시다 선생님이 오고 있는 모양이었다. 선생님 뒤에 전학생 아니야? 진짜? 나도 볼래. 학생들이 복도 쪽 창문으로 몸을 내밀었다. 어이없는 표정을 짓는 선생님 뒤에서 앞머리를 눈 근처까지 기른 남자아이가 걸어왔다. 모두가 감탄인지 뭔지 모를 소리를 내며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저렇게 노골적으로 호기심을 드러내면 전학생이 조금 불쌍한데, 전에게 익숙한 나스카조차 그렇게 생각하던 순간 그 아이가 복도 창 너머로 이곳을 흘낏 쳐다봤다. 감정을 읽어낼 수 없는 차가운 얼굴, 그리고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 순간 교실에 소음이 잦아들었다. 전학생은 바로 고개를 앞으로 돌렸다. 반 아이들은 멍하니 서로의 얼굴을 마주봤다. 선생님과 그 아이가 교실로 들어왔다. 반장, 인사하자. 평소와 같은 선생님의 말에 조례가 시작되었다. 선생님 옆에서 있는 전학생으로 인해 교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선생님이 몇 가지 전달 사항을 이야기한 뒤 살짝 격식을 차려 말했다. 자, 전학생 한 명이 우리 반에 오게 됐다. 그럼 칠판에 이름을 적고 자기소개를 해보도록. 네. 전학생은 특별히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담담하게 칠판에 글자를 적기 시작했다. 익숙함과는 또 다른 차분함이었다. 기리노 주타. 삐뚤빼뚤한 글씨였다. 도쿄에서 온 기리노 주타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머리를 꼬벅 숙였다. 고개를 들자 길고 까만 앞머리가 눈을 가렸다. 기리노는 한 박자 늦게 머리카락을 쓸어 옆으로 넘겼다. 그래. 잘 대해주도록. 기리노, 더 할 말 없나? 선생님이 기리노를 보며 말했다. 갑자기 전학생에게 발언권을 통째로 넘기시다니. 이 선생님은 아무래도 서툴다. 불시의 공격을 받은 기리노는 시선을 옆으로 내리깐 채 잠시 생각에 잠겼다. 무언가 이야기를 꺼내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그리곤 시선을 앞으로 향하더니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밴드. 반 아이들 머리 위로 물음표가 떠올랐다. 나랑 밴드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말해줘. 기리노는 여전히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얼굴로 말했다. 학생들이 그 말의 의미를 한 박자 늦게 이해했다. 동시에 곤혹스러움이 퍼져나갔다. 나스카도 눈을 깜빡였다. 밴드를 하겠다고? 갑자기? 도쿄 애들은 대단하구나. 요시다 선생님이 시원찮게 맞장구를 쳤다. 어색한 상태로 조례가 끝났다. 그 전학생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수영을 하면서 나스카는 그런 생각을 했다. 오늘은 일주일에 한 번 수영센터에서 레슨을 받는 날이다. 나스카는 전철로 1시간 반 걸리는 이곳으로 레슨을 받으러 다니고 있었다. 도쿄에서도 다니던 대형 수영센터의 지방 분교다. 새하얀 천장의 탁 트인 공간, 풀 위에 나란히 걸린 파란색과 노란색의 삼각깃발, 벗겨지지 않은 풀 바닥의 기준선, 학교보다는 시설이 훨씬 좋다. 그러나 도쿄에 있었을 때는 연습 환경이 더 좋았다. 수시로 오는 지하철을 타고 15분만 가면 수영센터가 있었고 일주일에 2번씩 레슨을 받으러 다녔다. 그러나 오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지금은 그럴 수 없다. 기리노는 도쿄에 있을 때 뭘 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을 했다. 반 친구들은 기리노라는 존재에 당황하고 있었다. 무뚝뚝한 성격에 갑작스러운 밴드 발언. 평범한 전학생이라면 조례가 끝난 뒤 바로 질문 세례를 받았을 테지만
다들 멀찌감치 떨어져 기리노를 바라볼 뿐이었다. 전학에 익숙한 나스카는 좀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하고 생각했다. 문득 수영에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얼른 전신의 의식을 집중했다. 제대로 헤엄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점검하자 속도가 한층 빨라졌다. 그대로 벽에 다다라 풀 밖으로 올라갔다. 출발점으로 돌아가려고 풀사이드를 걷고 있는데 앞에 가던 여자아이가 뒤돌아봤다. 한순간이지만 당혹스러운 눈빛이었다. 그녀는 금세 얼굴을 돌렸지만 그녀의 끈덕진 시선이 나스카의 뇌리에 남았다. 도쿄에서는 일부러 상위 클래스가 개설된 센터에 다녔었다. 그러니까 이 지방 분교의 또래 학생들보다는 훨씬 빠르게 헤엄칠 수 있었다. 그만큼 노력을 해왔다는 자부심도 있다. 당당하면 돼. 괜찮아.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 나스카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출발점으로 돌아가자 못 보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코치 옆에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다. 풍채가 좋아서 정장 위로도 울룩불룩한 근육이 나타났다. 40살 정도일까? 코치와 이야기를 나누며 웃던 그 사람이 나스카를 발견하더니 이쪽으로 걸어왔다. 후반은 폼이 아주 좋은데요? 갑자기 칭찬을 해서 나스카는 당황했다. 남자가 예리한 눈빛으로 말을 이어왔다. 전반에는 뭔가 다른 생각이라도? 전곡을 찔려 윽 하는 소리가 새어나올 뻔했다. 아니 저기 죄송합니다. 나스카가 당황하며 허리를 숙이자 남자는 유쾌하게 웃었다. 웃음소리가 넓은 천장에 반사되어 울려 퍼졌다. 꼭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수영하도록 하세요. 학생은 더 빨라질 수 있어요. 네. 나스카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남자는 그럼 하고 머리를 숙이더니 자리를 떠났다. 남자는 코치에게도 인사를 했다. 코치도 저 자세로 허리를 깊이 숙였다. 대단한 사람인가? 누구인지 묻기도 전에 남자는 떠나가 버렸다. 나스카가 고개를 갸웃거리는데 또 다른 시선이 느껴졌다. 방금 전의 그 여자아이가 이쪽을 보고 있었다. 눈이 마주치자 입을 삐죽이더니 고개를 돌렸다. 분명 남자에게 칭찬받는 것도 듣고 있었겠지. 심장이 두근거렸다. 당당하면 돼. 그러면 돼. 또 그렇게 되뇌었다. 며칠 뒤 방과 후 종례가 끝나자 교실이 순식간에 시끌벅적해졌다. 엷은 오렌지 빛으로 물든 햇살 속에서 반 아이들은 묶고 있던 통제의 끈이 스르륵 풀렸다. 아이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나스카는 묵묵히 돌아갈 채비를 했다. 솔직히 이 시간이 불편했다. 공연히 교실에 눌러앉아 잡담을 하는 학생들을 보고 있자며 왠지 모르게 예민해졌다. 옆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다. 아키오다. 그 미신이 얘기 들었어? 다른 아이가 요즘 세상에 무슨 미신이야 라며 웃자 뭐 어때? 난 그런 거 좋더라. 옆에서 또 다른 장난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키오는 여자아이들 무리에 섞여서 한창 수다를 떨고 있었다. 아키오는 언젠가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수다 떨다가 꼭 육상부 연습에 늦는다니까 라고 한탄한 적이 있었다. 나스카는 애매하게 고개를 끄덕였던 기억이 있다. 나스카는 아키오에게서 슬며시 시선을 돌렸다. 수다에 끼워주길 바라는 게 아니다. 수다 떨 시간이 있으면 그보다는 수영을 하고 싶다. 그러나 이유를 알 수 없는 소외감이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었다. 그런 생각을 털어내며 뒷문으로 교실을 빠져나가려다 문 옆에 세워놓은 검은 케이스를 잠시 쳐다보았다. 기리노의
기타다. 오늘 아침 기리노가 깃털을 짊어지고 학교에 나타나자 일순 학생들이 술렁거렸다. 조례를 하러 들어온 요시다 선생님도 놀란 모습이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고민하다 결국 아무 말도 꺼내지 못한 것 같지만 기리노는 여전히 별종 취급을 받고 있다. 그는 정말이지 과묵해서 먼저 말을 꺼내는 법이 없었다. 대화에 실마리도 없어서 부침성이 좋은 아이들조차 두 손 든 상태였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또 그런 생각을 했다. 복도로 나간 나스카는 멈춰선 채 이야기를 나누는 학생들을 피해 걸었다. 계단을 내려가 1층 교무실에 들렸다. 개인 연습을 하는 날은 수영장 열쇠를 받아야 한다. 실례합니다. 요시다 선생님 계신가요? 요시다 선생님은 담임이면서 수영부의 고문이기도 하다. 그래봤자 이름만 걸어뒀을 뿐 선생님이 수영하는 모습을 본 적은 없었다. 네 하는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안쪽에서 선생님이 일어나는 게 보였다. 조용한 교무실에 열쇠 소리가 짤랑하고 울렸다. 개인 연습은 나스카가 전화가 왔을 때 부모님과 함께 부탁해서 겨우 허락받은 것이다. 요시다 선생님은 나중에 나스카를 교무실로 불러서 난 감독할 시간이 없어. 절대 사고치면 안 된다. 라고 못을 박았다. 그때부터 나스카는 요시다 선생님을 대하기가 어려웠다. 적당한 몸집에 보통 키의 선생님이 폴로 셔츠를 입은 모습으로 나스카 앞에 섰다. 매일매일 열심히도 하는구나. 요시다 선생님은 그저 혼잣말을 한 것뿐이었는데 그날따라 나스카에게는 뼈있는 말처럼 들렸다. 자물쇠를 열기 위한 작은 열쇠가 나스카의 손 위에 놓였다. 나스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꾸벅 숙인 뒤 교무실을 나왔다. 열쇠를 너무 세게 쥔 탓에 오른손에 둔한 아픔이 느껴졌다. 아직도 손바닥이 은근히 아팠다. 오늘도 개인 연습을 하는 건 수영부의 나스카 혼자다. 수영장에는 아무도 없었다. 200m 평형을 적당한 빠르기로 헤엄치다 잠시 쉬기로 했다. 풀에서 올라와도 되지만 좀 더 물속에 있고 싶은 기분이라 그대로 물에 등을 맡기고 떠 있었다. 햇볕이 날로 강해진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 마을의 좋은 점은 흰 피부를 포기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자 어른들도 햇볕에 그을린 사람이 많았다. 물에 뜬 채 손으로 태양을 가렸다. 어느새 나스카의 팔도 옅은 갈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운동장 쪽에서 육상부의 구령 소리가 울려 퍼지고 수영장 뒤쪽에 있는 학교 건물에서는 음악부의 연주가 새어나왔다. 저마다 친구들과 함께 부지런히 연습하고 있을 것이다. 그 소리를 듣는 게 왠지 싫어져서 물 속에 몸을 가라앉혔다. 숨을 뽀그르르 내뱉어내자 등이 바닥에 닿았다. 수면이 반짝거리며 흔들렸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눈부셔서 나스카는 눈을 감았다. 숨을 다 내뱉어도 마음속의 답답함은 빠져나오지 않는다. 수영센터에서 나스카를 바라보던 시기 어린 시선, 그저 소란스럽기만 한 반 친구들. 요시다 선생님이 툭 내뱉은 매일매일 열심히도 하는구나 라는 말. 수영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사람들과의 거리가 멀어져 가는 것만 같다. 내가 이상한 걸까? 마음속에는 늘 동경이 있었다. 올림픽 중계에서 봤던 그 강인하고 아름다운 수영. 초등학생 때 느낀 강렬한 감정이 아직도 생생했다. 나스카는 가끔 상상한다. 넓은 수영 경기장,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관객석, 새하얀 출발대, 올림픽 결승,
출발대 위에 서서 수면을 노려보는 자신의 모습. 상상 속에서 레이스의 시작을 알리는 부저가 울림과 동시에 정신이 든다. 그리고 홀로 풀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어쩔 수 없이 혼자다. 눈시울이 약간 뜨거워졌다. 분명 수업 탓이다. 학교에서 배운 적은 없지만 분명 그럴 것이다. 나스카는 꾹 감았던 눈을 천천히 떴다. 수면에 검은 그림자가 비쳤다. 남자의 실루엣이었다. 어라? 당황할 틈도 없이 첨벙 하고 큰 소리가 울렸다. 나스카는 엉겁결에 소리를 질렀다. 물속이 무수한 기포로 가득 찼다. 누군가가 뛰어들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도 전에 나스카의 몸이 먼저 움직였다. 바닥을 있는 힘껏 밀어낸 뒤 온 힘을 다해 발차기를 날렸다. 이 변태! 은근히 단련된 대퇴사두근의 힘을 발휘했다. 남자를 있는 힘껏 걷어차고 그 반동으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산소가 부족한 몸에 공기를 들이마셨다. 어깨를 들썩이면서 수경을 벗고 주위를 살폈다. 할 말을 잃었다. 수면 위로 기리노가 뻗어 있었다. 풀사이드에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있는 두 사람. 한 사람은 수영복 차림의 나스카, 다른 한 사람은 흠뻑 젖은 교복 차림의 기리노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통 속을 알 수 없던 기리노가 설마 이런 역겨운 생각을 하고 있었을 줄이야. 무슨 속셈이야? 나스카가 경계심이 가득한 눈으로 물었다. 기리노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작게 한숨을 쉬었다. 물에 빠진 줄 알았어. 뭐? 학교 건물 쪽에서 수영장이 보였는데 물속에 사람 그림자가 있어서 물에 빠진 줄 알고 서둘러 구하러 온 거야. 결국 내 착각이었지만. 기리노는 언짢은 표정으로 나스카를 바라봤다. 나스카는 무심코 하는 소리를 냈다. 그럼 내가 구해주러 온 사람을 걷어찼다는 말인가? 미안. 됐어. 기리노가 퉁명스럽게 고개를 저었다. 풀사이드에 불어온 산뜰 바람도 이 어색함을 실어가 주진 않았다. 나스카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러다 문득 기리노가 아직도 흠뻑 젖어 있다는 걸 깨닫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 탈의실로 달려가 수영 가방에서 타월을 꺼냈다. 수영장으로 돌아오니 기리노는 일어서서 펜스 너머로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젖어서 몸에 들러붙은 와이셔츠, 모래 젖은 머리카락, 주머니에 아무렇게나 찔러 넣은 손, 그리고 먼 곳을 바라보는 눈. 나스카는 왠지 얼굴이 화끈거렸다. 아무 무늬 없는 경기용 수영복 차림이라는 게 갑자기 신경 쓰였다. 저기 정말 미안해. 타월 써도 돼. 슬며시 타월을 내밀자 기리노는 응이라고만 대답하고 몸을 닦기 시작했다. 나스카는 그 모습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다. 그때 펜스에 기타가 세워져 있는 걸 발견했다. 저 기타... 응? 기리노가 나스카의 말에 반응했다. 기타 왜 학교에 가지고 온 거야? 다들 깜짝 놀랐어. 아... 기리노는 타월로 머리를 문지르며 대답했다. 학교 안에 연습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찾고 있었어. 아까는 음악부를 보러 갔었어. 들여보내줄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기리노가 띄엄띄엄 말했다. 생각해보니 기리노가 이렇게까지 말을 많이 하는 건 처음이었다. 밴드 하고 싶다는 사람 있었어? 나스카가 묻자 기리노는 말없이 고개를 옆으로 저었다. 하긴 그렇겠지. 왜 그런 얘기를 꺼낸 거야?
전화가 오자마자 갑자기? 누군가랑 같이 연주하고 싶어서. 누군가랑 같이, 그 말이 괜스레 마음에 걸렸다. 집에서는 기타를 못 치는 거야? 큰 소리를 낼 순 없으니까. 게다가 엄마가 기타를 싫어해. 그런데도 용케 계속했네. 나스카는 자기가 이것저것 질문을 퍼부어대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전학생이 오면 이렇게 되는 걸까? 조금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이번에는 기리노가 물었다. 나스카는 왜 혼자서 수영하는 거야? 나스카의 볼이 붉어졌다. 어떻게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네. 아니 그보다 갑자기 왜 이름으로 부르는 거야? 너무 갑작스러운 나머지 당황하고 말았다. 나스카를 이름으로 부르는 건 아키오 정도밖에 없었다. 다른 친구들은 다 오미야라고 성으로 부른다. 기리노는 멍하니 있다가 아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주타. 나도 이름으로 불러도 괜찮아. 주타라고 불러. 아니 그런 말이 아니잖아. 나스카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기리노, 아니 주타가 다시 물었다. 왜 혼자 있어? 그렇게 묻는 주타와 눈이 마주쳤다. 그 정직한 시선에 공연이 움츠러들었다. 혼자라는 말이 무겁게 들렸지만 이내 털어내고 답했다. 오늘은 동아리 활동이 있는 날이 아니라서 개인 연습을 하고 있었어. 난 수영을 제대로 하고 싶거든. 무심결에 날카로운 말투를 내뱉고 말았다. 나스카는 문득 자기가 한 말이 부끄러워졌다. 제대로 잘하고 싶다니. 갑자기 그런 말을 들으면 당황스럽겠지. 이 모양이니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과 거리가 줄어들지 않는다. 나스카는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주타는 의외로 그렇구나 라며 살짝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러고는 먼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 끝에는 바다가 있었다. 나도 잘하고 싶어. 작은 목소리였다. 나스카는 무심코 주타를 쳐다봤다. 주타는 그저 먼 곳을 바라볼 뿐이었다. 나스카의 말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았다. 나스카는 저도 모르게 물었다. 기타 칠 수 있어? 약간은. 한번 쳐볼래? 그렇게 부탁하면서 나스카는 스스로에게 놀랐다. 갑자기 이런 말을 꺼내다니. 그래. 주타는 이거 잘 썼어 라며 타월을 공처럼 던져서 넘겨주었다. 축축하게 열을 머금은 타월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당황스러웠다. 주타는 기타 케이스 앞으로 가서 지퍼를 열었다. 안에서 새빨간 일렉 기타가 모습을 드러냈다. 앰프가 없으니까 그냥 생소리지만. 주타는 기타를 어깨에 걸치더니 출발대에 앉았다. 나스카도 그 옆의 출발대에 앉았다. 주타는 다리를 꼬고 그 위에 기타를 얹었다. 손잡이 같은 곳에서 피크를 꺼내더니 줄을 한번 쓸어내렸다. 우와. 기타를 연주하는 모습은 처음 봤다. 복잡한 화음이 여운을 남기며 울려 퍼졌다. 좋아. 주타가 작게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방금은 음을 체크한 모양이었다. 그러더니 손으로 기타 바디를 두드리며 리듬을 만들었다. 바로 연주가 시작되었다. 나스카는 소름이 돋았다. 정신없이 변화하는 화음, 그런데 아무튼 기분 좋은 흐름이었다. 이게 코드라고 하는 걸까? 그게 먼저 깔리고 그 사이를 단음의 울림이 연결됐다. 소리가 충만하게 주위를 채워갔다. 주타의 왼손이 기타 넥 위를 부드럽게 움직였다.
낭비 없는 움직임이라는 걸 아무것도 모르는 나스카도 알 수 있었다. 마치 다른 존재 같았다. 이렇게 칠 수 있게 되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나도 잘하고 싶어. 주타의 말이 머릿속을 스쳤다. 마지막 한음까지 연주가 끝났다. 감질나게 울리던 소리를 바닷바람이 실어갔다. 그 뒤에는 정적보다도 조용한 여운이 남았다. 주타는 연주하기 전과 조금도 다름없는 모습으로 출발대에 앉아 있었다. 살짝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기타를 바라보는 모습에는 감상을 요구하는 기색도 반대로 쑥스러운 기색도 없었다. 나스카는 눈을 깜빡였다. 마음속에 북받치는 감정의 물결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 수 없었다. 평소와 똑같은 수영장에서 나스카의 심장만이 요동치고 있었다. 연습할 곳이 없다고 했지? 나스카는 고개를 숙이고 어느새 물기가 마른 발끝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째선지 주타를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다. 주타가 나스카를 마주보려고 고개를 기울이는 통에 나스카는 괜히 더 얼굴을 들 수 없었다. 그대로 작게 중얼거렸다. 그럼 여기 쓸래? 내가 개인 연습을 하는 날에는 여기서 기타 쳐도 돼. 나스카의 말에 주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